원숭이들이 나무에 살다가 드디어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숭이에서 붉은색을 디텍트하는 그게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와서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브레인이 어떻게 눈을 컨트롤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은지입니다. 외국어 학습이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지금까지의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제2언어를 배우는 시기가 어린 시절 중반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논문이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해부에 실렸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10세 전후의 제2언어로 영어 학습을 시작한 후 일상생활에서 영어에 빠져지는 사람이 유아기부터 영어만 쓰고 제2언어를 배우지 않은 이들보다 뇌의 백질 구조에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10세 전후에 영어를 제2언어로 배우기 시작해 영국에서 13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30세 전후의 성인 남녀 20명을 그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들의 뇌 스캔을 조사한 후 그 이미지 분석 결과를 영어밖에 쓰지 않은 또래 25명과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연구를 이끈 영국 켄트대의 크리스토프 심리학 박사는 2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집중적인 인지 자극을 하는 역할이 있다며 이는 나이가 들었을 때도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뇌에 관심을 갖고 또 학습에 열중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뇌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키고자 하는 마음일 텐데요. 이번 연구 결과가 우리 뇌 기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면 알수록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뇌과학. 오늘 역시 지난 강의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우리 감각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눈이 브레인에 의해 어떻게 컨트롤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의 현장에서 확인하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이 모델에서, 이 모형에서 실제로 브레인이 우리 눈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브레인 눈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가장 리얼하게 나타날 때는 사실은 언제냐 하면, 따라서 근접 반사. 그래서 눈의 여러 작용 중에 반사가 굉장히 많은데, 근접 반사 하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의식적 시각하고 무의식적 시각이 어떻게 다르고, 반사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정교하게 일어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접 반사는 우리가 가장 빈번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책 읽을 때. 우리가 드디어 문자 시작하고 나서 5,000년 동안 인간들이 가장 많이 한 게 뭡니까? 사실 눈을 쓰는 거. 책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10cm 정도, 요런 오다로 될 때, 그 다음에 자세히 볼 때, 뭐지? 자세히 볼 때. 이때 우리가 어떤 눈동작이 일어나는가, 브레인이 어떻게 눈을 컨트롤 하는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간단히. 간략식 그림을 그리면, 자, 빨리 해보세요. 자, 가운데 선만큼은 30% 끝난다 그랬죠. 예, 이번엔 가운데 선만큼 50% 끝난 거예요. 간략한 그림이기 때문에.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두엽. 윤곽 대칭 맞춰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동공을 이제 그래도 여기서 잘랐잖아요. 여기서는 전체 보기 위해서 동공을 잘랐는데, 자, 눈동자를 그래 엮는 거예요. 안구를 그래 엮는 거예요. 오케이. 안구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눈동자. 안구. 자, 이렇게 있고. 자, 100만 개 신경 다발이 나오는 구멍이 이렇게 열어줘야 되죠. 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크로섹션, 옵틱 키아스마가 형성이 되죠. 자, 요거 잘 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갖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옵틱 시교차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시신경이 교차하고, 이렇게 되죠. 자, 오케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시각 위주로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여기서 잘랐다 해봅시다.
실제로 이 정도 크지는 않는데 이 개념도를 그려주겠어. 그리고 이건 단순한 개념도가 아니고 그대로 확대시킨 그림이기 때문에 형태가 그대로입니다. 자, 이거 잘 그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됐어요. 됐죠? 이거 바로 요겁니다. 네. 상구, 그러니까 수프리클리커스를 지나가는 단면입니다. 단면을 그랬고, 자, 그럼 요거에 세레브랄 아코닥트, 세레브랄 아코닥트. 네, 구멍을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 페리그리얼 PGA 다시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 요거 핵을 크게 하나 그려주세요. 자, 지금 주인공들입니다. 핵을 2개 그려주시고, 요것도 쪼맨 핵을 하나 또 그려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핵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막 나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시신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망막을 그리실 때, 자, 망막이, 자, 이렇게 망막이 진짜 중요해요. 망막이 이쪽에 영역이 있고, 망막이 이쪽에 있고, 자, 망막이 이쪽에 있고, 망막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건 파이가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수정체, 렌즈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아이리스, 홍채도 약간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거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주세요.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옵틱 트랙, 옵틱 너브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요. 자, 지금 굉장히 어떻게 주목해야 돼요.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거 망막을, 레티나를 따질 때는 항상 따서 노잘 파트, 템포럴 파트. 이걸 이제 일반 공부하기 전에는 그거 구분하는 경우 중에 이거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다시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공이, 망막이 있다면 망막이 대략 반을 나눠갖고 여기 반을 나눠가 한쪽 코 쪽에 있고 한쪽이 척추 쪽에 있어요. 그러기에 따라서 이 외부의 필드, 외부의 세계상이 이렇게 쪼각나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출발점이 요거 2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브는 어떤 식으로 나가느냐면 요거서 나오는 파이브, 자, 요건 따라서 템포랄, 노잘. 템포랄 쪽에 있는 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희 잘 따라오셔야 돼요. 템포랄 쪽에 있는 거는 교차하지 않아요. 이걸 동척이라고 그래요. 동척으로 빠져나와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마찬가지 이쪽으로 템포랄 쪽, 척두엽 쪽으로 있는 거는 교차하지 않고 동척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두 번째. 교차하는 거는 이쪽에 노잘, 여기 코가 요 있잖아요. 코가 요 있으니까 노잘 쪽에 있는 거는 교차를 해요. 이게 그래서 옵틱 키아스마를 만들고, 자, 이쪽도 노잘 쪽이죠. 코 쪽은 시신경 다발이 이렇게 해서 교차를 해서 오는 거. 자, 요거를 구별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을 못 하시면 나도 이쪽에 놓으면 뒤로 전개를 못 해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게 교차한다는 거. 그러니까 노잘 파트가 교차하고 템포럴 파트는 교차하지 않고 동쪽으로 한다. 비율은 50대 5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온 요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여기에 큰 신경핵이 있어요. 여기에 엄청 큰 신경핵이 요렇게 그려졌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레트럴 제누클레이션 바디요. 자, 요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을 온 신경은 그 다음에 시냅스를 해갖고 뭐 대략 이쪽으로 가는 거야. 후두엽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도 대략 뭐 이렇게 그려졌어요. 칼라로. 시냅스를 해서 이렇게 V1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V1. 칼카린 서클스 그쪽으로 갑니다. V1 쪽으로 가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다음은 여기서 이렇게 받아갖고, 뭐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받아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가서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요. 자, 프론탈 아이 필드로 가요. 전두엽 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다시 해줄게요. 프론탈 아이 필드로 연결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책을 본다. 근접 반사가 일어나 책을 딱 본다. 뭐 한 10cm 안으로 바깥의 경치보다 책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떻게 되겠죠? 첫 번째 상기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책 보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뭘 보다, 저게 뭐지?
우리가 항상 하루 종일 하는 게 저게 뭐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텐션 딱 하잖아요. 그러면 가까이 만약 책을 본다 하면 저거 글자 잘 한번 딱 맞춘다 했을 때 먼저 이 눈동자 어떻게 되겠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모아져야 돼요. 모아져야 초점이 짧아지잖아요. 예. 먼 거리는 이렇게 하고 가까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냐면 눈동자를 안으로 모으는 걸 컨버전스라고 해요. 컨버전스. 자, 컨버전스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 이렇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본다고 초점 가까이 맞추기 위해서 초점 맞추기 위해서 당겨주는데 이거 자 이쪽에 근육이 몇 개 있죠? 6개 있잖아요. 어느 근육? 안으로 당겨주는 근육. 내직근. 따라서 내직근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내직근 누가 오퍼레이션 해주죠? 동안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좀 그걸 이해하시죠. 동안신경이 해줘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큰 게 동안신경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뭐냐면 자, 당겼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글자를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자, 이게 참 재밌어요. 자세히 보려면, 가까이 있을 거네. 굴절률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높아야 되죠. 돋보게 돼야 되잖아요. 돋보게 된다면 이 렌즈가 수정체가 동그래져야 돼요. 그럼 동그래지려면 이쪽 근육을 이완시켜줘야 돼요. 이완시켜준 게 사실 이쪽 수축 신경이 나가야 돼요. 조금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당기는 인대가 늘어나줘야 돼요. 그러면 원 상태로 이렇게 동그래지잖아요. 동그래지면 굴절률이 커져갖고 초점이 가까이 모아져요. 근접하게 본다고요. 예. 그러려면 뭐 해주느냐 하면 이 근육, 그 인대를 늘어나게 해줘야 돼요. 인대를 이완시켜줘야 돼요. 그건 누가 해주느냐 하면 뭐죠? 보교감 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 보교감, 동안근 보교감 신경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웨딩거 웨스트팔. 따라서 웨딩거 웨스트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거는 이해해서 가까이 있는 것만 돋보기가 동그래져야 돼. 돋보기 잘 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동그란 구면으로 된 렌즈가 갖고 있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동그라야 되면 그 곡면에 따라 굴절률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냐 하면 구면수차가 생겼다. 구면수차. 구면수차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면수차라면 초점 딱 맞은 데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옆 조금만 가도 흐릿해져 버려요. 그래서 가까이 볼 때 가장 중요해 선명한 상을 얻는 게 핵심이잖아요.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는 구면 수차를 줄여줘야 돼요. 구면 수차를 줄여주려면 이쪽 편면 쪽이 많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홍채를 줄여줘야 돼요. 세상에. 홍채를 줄여두면 들어온 포톤량은 줄어들지만은 그걸 희생하고라도 선명한 상을 맞추기 위해서 구면 수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홍채를 줄이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그거 하려면 누가 해줘? 홍채근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누구? 그것도 바로 보교감 신경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딩거 웨스트팔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에딩거 웨스트팔 자, 내가 저게 뭐지라고 보는 이 순간 이거는 벌써 무의식이 아니잖아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동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가 정보가 너를 보내줘야 되겠어요? 이 피질에서 지금. 자, 안구를 이렇게 돌려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안구를 돌려야 된다는 시그널이 어디서 와야 되겠어요? 그 전에 먼저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까지 오는 거예요. 프론탈 아이 필드. 여기 중요한 건 이까지는 전부 다 무의식이요. 이까지 올 때도 무의식이요. 여기서 의식은, 자, 이게 빨간 걸 해줘야 되겠네. 의식은 이 선밖에 없어요. 여기 와야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널 어디서 와야 되냐면,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 곧장 들어와줘야 돼요. 어떻게? 기가 막히다. 여기서 와줘야 돼요. 여기서. 여기는 의식 영역이에요. 피지를 왕창 쓰는 거예요. 프론탈 아이 필드에서 오는데 어디로 오느냐 하면, 이거 중요한 거 왔어. 그럼, 자, 초점 맞춰봐. 이런 거. 초점 맞춰봐 하는 명령이 눈동자를 안으로 몰아. 요거 동화신경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동안신경이 어디서 오는가? 이거 딱 보면 그림 이거 의식작용이 알아요. 금방. 브레인 쪽 공부하면,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성내는 전부 다 무의식으로 동작하는. 거기서 뭐냐면 반사요. 일단 리플렉티브. 의식이라는 거 소위 굳이 말하면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거 중요하네 했을 때 이쪽에
이제 동안근으로 가는 거예요. 동안근으로 가면, 자, 기가 막힙니다. 요서 시냅스를 해서, 자, 잘 따랐어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죠? 야가, 이쪽에 근육을 당겨주잖아요. 바로 근육이 요거 딱 나와 있잖아. 너무 재밌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요렇게 딱 시냅스 하는 거예요. 탁 당겨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쌍으로 이쪽에도, 자, 저게 뭐지? 딱 가서 요렇게 가서, 요거 잘 그려주셔야 돼요. 요렇게 가서, 요 시냅스에서 딱 당겨주는 거예요. 수축하면 요 근육을 딱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가 딱 요렇게 모이죠. 그럼 초점이 딱 가까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첫 번째 됐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러면, 자, 가까운 거리를 잃는다 생각했을 때, 두 번째, 이 아이리스, 이걸, 요렇게, 아이리스를 요렇게 모아줘야 돼요. 동공을 수축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두께를 또 늘어나게 해줘야 돼요. 요게 핵심입니다. 기가 막히게 이 작용을 다 신경이 우리 의식 안 해도 수천회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계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어디서 따느냐 하면 이 가기 전에 이어서 따요. 이어서 따갖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로 가요. 자, 요게 뭐죠? 이게 그 유명한 프리텍탈이에요. 어디? 여기 있잖아. 프리텍탈. 일로 가요. 프리텍탈. 자, 프리텍텀으로 가면, 프리텍텀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렇게 양쪽에 다 가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에딘과 베스팔로 가요. 동안근 부교감 신경으로 가요. 동시에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동공이 확장되는 동공반사. 이게 지금 이거 양쪽으로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동공반사를 할 때 재밌어요. 캄캄한데 이거다가 다 눕히고, 이쪽에 동공반사를 하는데, 빛을 이쪽에 비춰도 이쪽에 안 비쳤는데 이거 딱 갈아갖고 이쪽에 안 비쳤는데도 이쪽에도 일어나요. 반사가.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 그림 보면 알잖아. 요 왔는 게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서 그런 거예요. 한쪽 눈을 빛을 붙여도 빛 안 비춘 동공에서도 동공 반사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소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소 일단 이 부교감 신경입니다. 동안근 부교감 웨딩과 S8 신경인데 이쪽 가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시냅스를 해요. 여기서 시냅스를 하는데 이 시냅스 하는 게 그 유명한 뭐죠? 실레아리 강갈리온입니다. 선모체 강갈리온이죠. 이름은 나중에 다시 적을게요. 이름 한꺼번에 적어드릴게요. 이게 바로 그 강갈리아가 있어요. 강갈리아 여기서 시냅스를 해서 자,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여기서 시냅스 한 게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일로 가갖고, 이게 두 개로 가요, 두 개로. 일로 가갖고, 하나는, 요거 해갖고 수정체를 두껍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굴절률이 높아지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요거 가서 홍채를 해서, 홍채를 닫아줘요. 그러면 구면수차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두꺼워지면, 수정체 두꺼워지면 굴절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선명한 상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이름이 뭐냐면, CILIARY, 실레아리 강갈리온. 선모체 신경절이라고 그래요. 선모체 신경절. 선모체 신경절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아이리스를 클로저. 줄여주래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렌즈를 구형으로 해줘요. 렌즈를 두껍게 해줘요. 그러면 굴절률 R이라 합시다. 굴절률이 높아져요. 자, 요걸 수정체를 두께를 조정하는 이 작용이 아주 핵심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냐면 어코모데이션을 그래요. 어코모데이션. 수정체 조절입니다. 수정체 조절을 항상 해줘요, 이게. 탁탁탁 가까이 이렇게 쫙 볼 때 두껍게 해줘요. 수정체 조절해주고. 그래. 요 부위. 이게 바로 뭐냐면 프론탈 아이 필드예요. 와, 나왔다. 프론탈 아이 필드. 뭐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관심 있는 거, 뭐 저기 뭐지 쭉, 저 새가 뭔 새지 쭉 트래킹 하잖아. 날아가는 거. 쭉 트래킹 하잖아. 그래서 퍼슈트. 퍼슈트. 그게 있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안구 운동인데, 안구는 크게 무의식적 안구 운동, 뭐, 갑자기 턱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이거 사카딕이고, 퍼슈트도 이제 사카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식적 사카딕, 무의식적 사카딕. 일반적으로 무의식적 사카딕을 많이 하는데, 퍼슈트. 의식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자 보세요. 의식적으로 추적한다는 말은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안구가 픽세이션 돼야 돼요. 이것도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딱 이렇게 같이 가둬야 돼요.
예. 그러려면 여기에 엄청나게 전두엽 모터 프로그램부터 다 같이 동작해줘야 돼요. 이 퍼슈트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 자기 관심 있는 거 우리 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전체 그래서 요것만이 의식이에요. 나머지 전체 깡그리 무의식이에요. 따라서 무식. 리플렉티브.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요거. 자, 요 동안신경이 당겨주는 거, 내직근. 자, 요걸 적었어요. 요 근육 이름이 미디얼 렉투스. 예, 미디얼 렉투스 근육입니다. 내직근 당겨주는 거예요. 자, 내직근 당겨주는 거, 이걸 뭐냐 하면, 컨버전스라 하죠. 컨버전. 예. 컨버전이 뭐냐? 안으로 모아준다는 말이에요. 눈동자. 가까이 있는 거 안으로 모아주는 거. 됐죠? 자, 따라서 컨버전. 그 다음에 어코모데이션. 그 다음에 아이리스 수축하는 요 세 가지를 근접반사의 3요소라고 해요. 이걸 뭐냐 하면 근접반사. LGN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LGN 구조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청이 세포청들이 신경세포청들이 이렇게 6개 청이 있어요. 자, 이 LGN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LGN 6개 청이고 자 마지막에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자, 남바링이 어떻게 되는 가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 남바링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평생 기억을 할게요. 자, 어텐션. 자, 주목하세요.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 6개 청에 1번에다 C를 적어주고, 4번에다 C를 적어주고, 6번에다 C를 줬어요. C는, 컨트라. 상반됐다 그래. 이거 뭐냐. 교차해서 다른 쪽 문에서 오는 거예요. 이건 나머지 번호 안 적혀있는 동척. 자, 이건 다른 쪽에서 왔잖아. 이 선은, 이 초록선은 다른 쪽에서 왔잖아요. 이쪽이 지금 오른쪽인데 왼쪽 문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차해서 오는 시그널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세포 이름이 달라요. 요 6개 세포, 요 세포를 뭐라 그러냐 하면 파보셀이라 그래요. 요걸 뭐냐면 마그노셀이라 그래요. 자, 이제 따라서 파보, 마그노, 파보, 마그노. 자, 요걸 파보란 말은 적다는 말이고 마그노는 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세포 자체가 커요. 그래서 간단히 여기에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를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포 하나를 확대해 보면 세포 자체가 이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자체가 이렇게 달라요. 이거 잠깐 그려주세요. 이 세포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통해 갖고 완전히 운명이 달라져요. 뭘 달라지냐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 하면 파보셀 계열로 가면 뭐가 되느냐면 칼라요. 칼라. 자, 마모셀로 가면 핵심이 뭐냐면 모션이에요. 운동을 디텍트하는 거예요. 자, 운동은 굉장히 빠르게 해줘야 되잖아요. 자, 항상 오바마 생각해 팍 잡잖아요. 그리고 팍 잡는다는 말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신경 펄스가 굉장히 빨리 가져야 된단 말이고 그 말은 뭐냐면 액션 굵기가 굉장히 굵은 거예요. 신경 자체가 커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누로사이언스 할 때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가 빠르다는 말은 그걸 동작하는 셀 자체가 큰 거예요. 셀이 커야 돼요. 그래 축성도 커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이 상간에
이 상간에도 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간에 있는 셀들이 중요한데, 이 상간에 있는 셀의 이름이 뭐냐면, KOIN, 코이노. 여러분들 코이노라고 찾아보면 이 수은 단어는 아닌데, 이게 먼지란 말이 있어요. 먼지라면 이게 가립세포예요, 가립세포.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가립세포 있죠. 쪼매는 세포들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지식은 뭐냐 하면, 지금 LGN이라 했을 때 일어나고 있는 요게 바로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LGN이. 요게 LGN이에요. LGN 들여다보면 요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LGN이 6개 층인데, 마그노, 그 다음에 파보.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걸 M셀, 이걸 P셀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 K셀.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드디어 1차 피질. 1차 피질의 구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좀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1차 피질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6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빨리 그릴게요. 자, 빨리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이원 능력, 자, 요거, 자, 지금부터 자, 주목하세요. 자, 모든 피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어요. 자, 모든 피질은 6개 층으로 되어 있고, 신피질은 6개 층입니다. 그래서 피질 남바를 붙일 때, 자, 피질 남바를 붙일 때, 자, 위에서부터 1번 층이고, 이게 두께가 2mm 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자, 어텐션. 자, 주목했어요. 피질이, 이 전체 다 보면 피질인데, 곳곳마다 조금 분포 양상이 달라요. 운동 피질하고 감각 피질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지금 전적으로 시각 피질. 시각 피질이 있으면 뭐냐면 V1, V1, V2, V3, V4, V5, V6, V7, V8. 이 중에 지금 뭐만 설명하고 있냐면 V1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V1 피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번, 그 다음 2번, 3번 한꺼번에 적습니다. 그 다음 이게 전문 용어들이요. 여기서부터는 2번, 3번에 4번 층이잖아요. 4번 층은 어떻게 되냐면 4번 4A라 적어요.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을 4B라 적어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뭐 당연히 뭐겠죠. 4C가 되잖아요. 4AB, 4C인데 자, 4C가 되는 시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4C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층을 두 개로 나눠요. 시각 연구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아니고 시각입니다. 층을 두 개 나눠갖고, 이건 이제 빨간 걸로 적었어요. 4C 알파, 4C 베타, 이렇게 분류를 해요. V1입니다, V1. 네.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다음 나머지는, 이거는 5, 6.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4C 알파, 4C 알파, 4C 베타. 예, 이거 목매야 돼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여기는 V1이에요, V1. 지금 V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V1 코텍스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쪽 V1에서, 이쪽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시토크롬을 염색을 했어요. 갑자기 시토크롬이 나오지. 자, 이제 시토크롬이 어디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의 일렉트론 트랜스포 체인에 그 서틀버스 이야기했잖아요. 그 시토크롬 C요. 시토크롬 염색을 하잖아요. 시토라는 게 세포란 말이고 크롬이라는 게 염색이란 말이잖아. 색깔이란 말이잖아. 시토크롬 염색을 했더니 뭐도 있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야기고 지금 뭐 브레인 이야기인데 미토콘드리아 왜 갑자기 나왔지?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 하든지 브레인 이야기, 생명체 이야기 할 때는 항상 밑에 깔려있는 건 미토콘드리아 핵 있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V1 피질에 그쪽에 무수하게 많은 뉴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뉴런들이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층에 봤더니 2층에 있는 뉴런 깡그림 염색을 했는데 봤더니 여기에 2번 층에서 2번하고 3번 층에서 얼룩무늬가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혀. 드디어 뭔가 잡은 거예요. 드디어. 이런 거 깊이 들어가면 노벨상 나오는 거예요. 시각에서 노벨상 나왔어요. 1960년대인가 시각에서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저처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자,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벌버예요. BLOB.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CO 벌버라 그래요. CO 벌버. CO라는 게 뭐 시토크롬 옥시다이저. 따라서 시토크롬 옥시다이저. 염색을 했던 거예요. 했더니 이쪽에 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수하게 수백 개성 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염색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럼 여기도 다 미토콘드리아 있을 건데, 셀들이 있을 건데, 여기는 염색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뭔가 이쪽에 특이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알게 된다면, 이게 색깔을 디텍트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블랍 이꼴 칼라라는 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블랍 이게 바로 칼라가 된 거예요.
이 시각 연구는 주로 원숭이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시각이 전적으로 연구소에, 마카코 원숭이에서 많이 연구가 됐는데, 원숭이 브레인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원숭이 브레인을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원숭이 브레인 간단해요. 인간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 인간하고 거의 뭐 비슷한데. 대략 이게 원숭이 브레인, 마카코 원숭이 브레인을 보면. 요거 이렇게 각을 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거. 열어봤다는 거예요. 이쪽을. 이어서 이제 그걸 표시하기 위해 갖고, 이렇게. 이거 열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핵심입니다. 요거 이제 요걸 잘 따라오셔야 돼요.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요. 네.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원숭이 브레인. 자, 됐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굴곡이 이렇게 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장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쪽이, 옥시피탈 로브, OL, 이쪽이 템포랄 로브, 이쪽이 프론탈 로브가 되는 거예요. PL, 프론탈 로브가 되고. 자,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눌러서 자, STS입니다. 수포리아 템포랄 서커스. 수포리아 템포랄 서커스. 예. 그 다음에 요게 레트럴 서커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센트럴 서커스예요. 예. 자, 꼭 기억하세요. 요 기본이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요게 요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던 걸 이렇게 벌려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벌려본 거예요. 그 요것도 지금 막 굉장히 중요해요. 요게 뭐냐면, 인트라 페리에탈 서커스입니다. IPS. 자,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어서부터 이름을 적어가면, 자, 잘 들었어요. MIP요. 예, 내가 갑자기. 요게 뭐냐면, I라는 게, 인터 아니고 인트라 페리에탈. 그러니까 두정간, 내측 두정간 영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벤트랄, VIP. 그 다음에 요게 AIP. 자, 빨리 읽으세요. AIP.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NIP. 레트럴 인트라 페리에탈. 요게 뭐냐면 CIPS. 요거는 C는 뭐냐면 꼬리 쪽입니다. 코주알. 코다이트 기나죠? 코다이트. 꼬리 쪽 인트라 페리에탈 서클스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쪽은 superior parietal lobe. 이쪽은 5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하면 7A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이쪽이 7B요. 7B고 요 가운데 있는 게 inferior parietal lobe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쪽으로 보세요. 이쪽에 지금 요렇게 나눠갖고 이쪽까지 내려옵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걸 다 용어를 모르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쪽이 뭐냐 하면, 이쪽이 2번, 이쪽이 1번. 자, 2번, 1번, 3번. 이제 세포, 형질 나가는 사람인 거. 요게 뭐냐면, 소마틱 프라이머리입니다. S1이고. 이쪽이 S2입니다. 어소시에이션, 소마틱. 예. 자, 이거 다 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주목하시다. 자,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쪽 영역 이름이 뭐냐면, 요게 F1. F1은 우리 프라이머리 모터하고 정이 같아요. 상부기관. 그 다음에, 여기에 F2. 여기에 F7. 그 다음에 여기 그 유명한 F5. F5는 밀어 누르 할 때는 수도 없이 나와갖고 알아요. F5가 있고, F4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 모르고는 이제 아마 시각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F5. 이거 이제 원숭이 연구할 때 나온 거고, 우리 인간 쪽으로는 이게 어떻게
따라서 safer, shaper, motion, color.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거의 한 달째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걸어가면서 시각이 도대체 뭔가? 우리 도대체 뭘 시각이라 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형태가 있어야 되죠. 형태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 뭐죠?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차가 가는 거, 나무잎이 흔들리는 거, 모든 게 움직임이잖아요. 움직임을 아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뭐냐면 컬러예요. 컬러는 우리 영장류에 와서 원숭이 종으로 와서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먹이. 열매 색깔하고 관계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록성의 이야기 있잖아요. 녹색하고 블루가, 녹색하고 저 레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녹색하고 레드가 중요할까요? 나무하고, 그 숲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도판이 5천만 년 전부터 쫙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정확히 8천만 년 넘습니다. 7천만 년 전부터 해갖고 쭉 올라가갖고 5천만 년쯤 돼갖고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고 밑으로 지금 2,000km, 2,800km 들어가, 2,000km에서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년 전에 벌써 히말라야가 뭐 3,000m인가 내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강의할 때. 33 기억하겠잖아요. 3천만 년 전에 벌써 히말라야 3,000m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신생대 지각 변동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쪽에 뭡니까? 따라서 온통 자바 플래토. 이야기했잖아. 온통 자바 플래토. 자, 온통 자바 플래토가 뭐예요? 현무암 범람이잖아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자바 그쪽에, 수마트라 자바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 바다 밑에. 현무암이 엄청나게 범람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있어요? 물길의 흐름이, 지금 말레카 해협이잖아요? 그 말레카 해협, 그 뜨거운, 그쪽이 굉장히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물결이 이 아프리카까지 갑니다. 근데 온통 자바 플래토에 해갖고 그 물결이 방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열대 지방이 사바나 지방으로 바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3천만 년 전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 또 한 가지 현상은 인도판이 아시아판하고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일종의 폐연 현상 비슷하게 생기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사막화되면서 나일강 유역이 5천만 년 전에 열대 밀림이었어요. 그게 3천만 년 들어오면서부터 숲이 열대 밀림이 사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먹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나무에 살다가 드디어 뭐가 중요하냐 하면 열매. 드디어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익은 거하고 푸른 거하고 핵심이 다르잖아요. 익은 거 뭐냐 붉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원숭이에서 붉은 색소가 붉은색을 디텍트하는 그게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숲에는 뭐죠? 숲은 그린이잖아요. 열매는 빨갛잖아요. 왜 그래서 색깔에서 우리가 항상 중에 그린하고 빨강이 그렇게 인간한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숲 환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자연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보이는가? 우리한테 세계는 왜 이렇게 보이는가는 세계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의 실상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양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세계의 실상이 그런 거 아니고, 우리의 존재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그렇게 디텍트해요. 삼원색 없는 동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땅 두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빛으로 상관없잖아. 땅 속에만 사는 그런 짐승들은. 그래서 인간한테 와서 특히 영장류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은 시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영장류가 살고 있는 자연에서 특이한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퀴벌레한테 색깔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런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어두운 데 들어가면 돼요. 그럼 명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런 감각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감각을 공부해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왔던 더불어 영장류부터 왔던 그 생존 환경을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오케이. 자. 자연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 양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수하게 많은 세계가 존재해요. 무수하게 많은 세계가 존재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이 우리의 시각이 궁극적으로 시각이 왜 이렇게 출현했을까? 동물 전체 시스템에 시각이 언제 출현했어요? 시각의 진화 책 나왔잖아요. 눈의 진화가 책이 명확히 이야기 뭐냐면 캄브리아 생명의 대폭발하고 같이 일어났어요. 시각이. 그러니까 5억 4천만 년 이전에는 시각이 눈으로 본다는 현상이 생명체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부 안점이 이 피부의 그 색소
예, 멜라닌 색소, 피그먼트 색소의 피부가 안으로 함몰되면서 안점이 형성되고 바늘눈 같은 사진기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수정체가 생기고 해서 이제 카메라 눈이 됐는데 눈의 진화를 보면요, 눈은 캄브리아 생명이 대폭발로 동시에 일어나요. 눈의 진화가 출현했기 때문에 드디어 뭐냐면 눈의 진화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환해진 거예요. 따라서 환해졌다. 첫 번째 환해진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환해진 세상이 되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이 천적들이 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물고기에서 눈이 진화하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이제 뭐냐면 먹이 경쟁이 가속되면서 악구류가 나오고 판피오류가 나오고 전체 이 먹이 경쟁의 사이클의 스위치를 올려준 게 뭐냐면 눈의 출현이에요. 숨을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동물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각에 디텍트해서 피해가는 커머플라이저, 위장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서 그게 언어적 위장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 거짓말, 이게 전부 다 언어적 위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숨기고 밝혀내려고 하는 이 게임의 진화적 이 촉발자가 바로 눈의 출현이에요. 눈의. 시각에 대해 이해를 하면 브레인의 절반을 이해하는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각에 대해 학습하면 할수록 더 흥미로워지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